자, 우리가 보통 진주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지? 헐리우드 영화 중에 진주만이라는 영화도 있잖아. 마치 세계를 정복하려 하는 일본의 사악한 음모에 맞서서 정의를 지킨 미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이 역사 수업 시간 때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 유튜버들 봐도 다 이런 식이야. 진주만 공격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일본의 최악의 실수였다. 뭐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막 몇백만 회씩 나오고 그래.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진주만 공습은 정말 세계를 정복하려 하는 일본의 사악한 전쟁 음모였을까?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진주만 공습의 진짜 범인은 루즈벨트 정부라는 거야. 원래 오늘 영상에서 이 야마모토 이소로쿠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한국이 생각하는 진주만에 대한 어떤 오해를 푸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전 영상에서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서구 열강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서구 열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한 이유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목적이 강했고, 당시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였다고? 국가 안전保障. 맞아. 당시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보야. 서구 열강들과 일본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해하면 안 돼. 일본이 조선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를 통치했던 방식은 서구 열강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과 이익선의 선언, 청일전쟁에서 또 러일전쟁, 그리고 중일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 서구 열강들의 군사적, 경제적 공세에 어떻게 일본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정말 치열하고 또 처절한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단순히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악한 일본의 음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이야. 아무런 교훈도 발전적인 방향 제시도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고뇌하지 않아. 한국의 교과서에는 고뇌의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 도덕적 우월감과 피해의식만 가득해. 일본이 서구 열강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울 때 조선의 왕은 수십억을 들여가면서 궁궐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어. 학교에서 왜 이런 건 안 가르치지? 자, 어쨌든 이 개념을 먼저 세워놓고 2차 세계대전을 봐야 돼. 미국은 1899년 스페인 전쟁 이후에 문호 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어. 이미 1890년대부터 미국 경제는 세계 최강이었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끝없이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라는 시장이 필요했거든. 다시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이게 그 유명한 팍스 아메리카나야. 반면에 일본은 조선, 대만, 동남아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일본의 안보가 보장되고 일본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했어.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야. 다시 말해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시장에 중대한 방해 요소였던 거지. 물론 당시 다른 서구 열강들도 중국을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일 전쟁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을 지원하지. 특히 이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루트를 통해서 중국을 지원했어. 일본이 동남아로 진출한 것을 한국에서는 그냥 사악한 침략으로 가르치는데 당시 세계 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야. 일본은 중국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간 거야. 베트남의 바오다이 황제는 프랑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까지 해. 중일 전쟁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과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 혼자서 서양 열강들이랑 싸운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무너뜨리려는 루즈벨트 정부의 행동은 너무 극단적이고 비열했어. 당시 미국인들은 원래 반전 여론이 상당히 강했어요. 1차 대전의 실체에 대해서 다 알게 됐거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도 1940년 11월 대선에서 전쟁 불참을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했던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을 보면 전쟁을 너무나 원하고 있었어. 중일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1억 2,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일본에 대해서 석유나 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루즈벨트는 1940년에 국가방위법도 통과시켜서 자기 재량으로 미국 방위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어. 그리고 태평양 함대와 또 공군력도 증강시키고 1941년 3월부터는 아예 미군 군함을 일본 영해로 보내서 도발하기까지 해. 진주만 공습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일본에 대한 공격은 시작됐었던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과 계속 교섭을 하면서 어떻게든 전쟁만큼은 막으려고 했었어.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야. 루즈벨트는 진주만 공습을 미리 알고 있었어. 미국은 12월 6일 저녁에 외교 전문 중에 13개를 감청해서 해독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측근인 해리 호킨스에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네 라고 말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만에 경보를 보내지 않아. 경보를 보낼 권한이 있었던 마셜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아침 내내 행방이 묘연해. 후에 마셜은 일요일이라서 승마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지. 자, 어쨌든 미국 정부는 당시 진주만의 군사 책임자였던 허즈번드 키멀 해군 제도, 월터 쇼트 육군 중장, 이 둘에게만 진주만 공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은
진주만 방어에 태만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게 돼. 수십 년이 지난 1995년까지도 유족들은 미국 상원의원에 이 두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했어.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지. 일본에 대한 너무나 왜곡된 역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앞으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보고 역사를 좀 다시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아까 일본이 서구 열강과의 대결에서 치열하게 고뇌하고 있을 때 조선의 왕은 궁궐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다고 했잖아? 지금 한국은 어떨까? 달라졌나? 자, 어떤 예언자가 2036년에는 한국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 거라는 망상이 가득한 지도를 제작했대. 물론 가짜임이 밝혀졌지만 한국 사람들 댓글 보면 가관이야. 온갖 망상으로 가득해. 대동아 공영권은 사악한 거고 한국이 식민지 만드는 건 위대한 거야? 제발 망상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좀 차리란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고 고뇌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고뇌하려 하지 않아. 이제 그만 꿈에서 좀 깨. 제발.